무기력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우울증과 번아웃이 대표적이고요. 몸의 건강과 관련해서도 그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의외로 알지 못하는 원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존감 충전소 코치 조현영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유 없이 자신감이 없거나 무기력할 때가 있으시죠? 어딘가 막혀있는 기분이 들고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욕도 생기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도 종종 그렇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지 그 이유조차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정말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무기력, 사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오늘은 예전에 만났던 어느 여성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기력의 원인과 대처 방법을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몇 해 전에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던 때가 있었죠.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코로나 블루와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으로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한 여성분은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자신감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졌다며 저에게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평상시에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분이셨거든요. 자기 삶에 대한 어떤 특별한 문제나 불만도 없었습니다. 다만 코로나 시기에 결혼과 육아라는 큰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그것이 무기력의 원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은 큰 행복을 주는 요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왜 무기력한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코칭을 진행하면서 그분의 강점과 재능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갤럽 스트렝스 파인더 강점 진단을 통해서 그분의 강점을 데이터로 확인해 보았고요. 결과적으로 그분의 가장 강력한 강점은요, 대인관계 영역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에너지를 얻고 공감과 격려를 통해서 존재감을 느끼는 분이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 그리고 격려하는 일을 통해서 삶의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결혼, 육아라는 이런 상황 변화가 사람들과의 관계 단절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때문에 그분의 대인관계와 관련한 강점들이 발휘되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분은 자신이 겪고 있는 무기력의 숨겨진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각자가 가진 강점과 고유한 재능들이 있는데 이것이 발휘되지 않으면 무기력이 한 원인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이 찾아왔다의 저자 클라우스 베르나르트는요, 이렇게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장단점과 호불호를 갖고 있다. 누구에게나 편한 행동 양식이 있고 아무래도 불편한 행동 양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날마다 타고난 성격에 맞지 않는 일을 해야 한다면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것이다. 반대로 자신의 운영체계에 맞는 일은 한결 수월하다. 즉 한마디로 이 책은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이나 일, 그리고 생활을 하는 것이 무기력의 한 원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성격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처럼 자신감이 없거나 무기력하다는 것은요, 다르게 보면 나의 강점에서 나오는 적성이나 성향 등이 잘 발휘되지 못할 때, 그럴 때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살면서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해낼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삶의 요소죠.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기력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재능이나 강점을 알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를 무기력과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큰 힘이 됩니다. 어느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강점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점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채워질 때 우리는 삶의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고 나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다시 내적 동기로 이어져서 더 많은 것을 하고자 하는 열정과 그에 따른 행동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유 없이 자신감이 없거나 무기력에 빠져서 고민이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부터 그랬는지 시점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신감이 없어지고 무기력이 시작된 시점을 찾아보십시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과거란 며칠이 될 수도 있고요.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정 기간 쌓여온 것들이 어느 날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제부터였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2번째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시점과 함께 당시에 어떤 환경적인 변화 혹은 관계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는 건데요. 중요한 단서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직장이나 업무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함께하는 사람들이나 공간과 같이 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건강의 변화와 같은 신체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변화가 나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그것이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문제의 원인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3번째는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강점을 발휘하고자 하는 나의 욕구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강점은 내면에서 발산되고 싶어하는 정신적인 욕구인데요. 현재 내가 무엇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그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겁니다. 강점은요, 내 삶의 고유한 성향과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그것은 만족감으로 느껴져요. 반대로 강점이 발휘되지 못하면 불만족과 무기력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천재다. 하지만 당신이 나무를 오르는 능력으로 물고기의 능력을 판단하면 물고기는 한평생 자신이 바보라고 믿으며 살 것이다. 즉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물고기에게 땅 위에 나무를 얼마나 잘 오르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고 오히려 물고기가 자신을 나는 바보고 무능력하다라고 잘못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곳에서 그 능력을 평가받으려 한다면 오히려 자신을 무능력한 존재로 바라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는 재능과 강점을 발휘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4번째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무기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과거와 현재는 어떤 차이가 있으세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요, 무엇이 다른지 구분해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나를 무기력하게 했던 과거의 원인을 현재의 나에게 적용해서 그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달라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달라진 것들 속에서 긍정적인 것을 찾아서 지금의 무기력을 이겨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종이와 펜을 준비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예전보다 나아진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더 알게 된 지식이나 기술 등이 무엇이 있는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이런 행동만으로도 과거와 현재가 구분이 되고요. 무기력을 이겨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건데요. 우리는 마음먹은 대로 보게 되어 있고 찾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무기력을 이겨내는 조각들을 하나 둘씩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는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행하는 거예요. 긍정의 눈으로 발견한 조각들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행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강점이 살아나는 불씨가 될 만한 것이면 충분해요. 그와 같은 것들을 반복하면서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그 결과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무기력의 상태였던 마음속에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자라고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처럼 재능과 강점을 이용해서 행동하는 것은요, 무기력을 극복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무기력과 자신감이 없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저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이 방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의 다이어리나 생각을 정리하는 노트에 제 마음과 감정 등을 적어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딱 하나만 정해서 시도해보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좋은 기분이 생겨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과 생각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어서요, 한번 해보자 라는 의지로 연결되는 것도 경험하며 삽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런 것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과 마음 속에서 내가 잘하고 또 하고 싶은 것들을 찾고 그것을 실행하기 시작하면 자신감은 높아지고요, 그만큼 무기력은 사라집니다. 오늘은 이유 없이 자신감이 없고 무기력한 나 자신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여러분만의 무기력 탈출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함께 배우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마음의 힘이 필요하실 때는 언제나 자존감 충전소로 오셔서 마음의 힘을 가득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